자, 그럼 4주차 합동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우스 아주 위대한 수학자인데요. 아주 오랜 그리스 때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워낙 다양하고 수많은 위대했던 그런 수학자들이 있는데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 최고의 수학자, 가장 위대한 수학자를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은 수학을 전공한 많은 분들의 대다수는 가우스를 꼽을 것 같습니다. 1777년부터 1855년까지니까 대략 몇 년인가요? 거의 78, 거의 80세 이르기까지 그냥 한 10대서부터 굉장히 뛰어난 업적들을 보이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학의 연구에 매진했고, 취미도 직업도 수학이고 취미도 수학이라고 할 만큼 일기장에다 쓴 내용들이 다시 논문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분야들은 정수론, 통계학, 해석학, 미분기학 뿐만 아니라 또 전자기학, 천문학, 광학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다양한 과목에서 가우스에 관련된 그런 연구 내용들을, 이론들을 보게 됩니다. 가우스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고 정수로는 수학의 여왕이다. 특히 가우스가 이 정수로에도 많은 어떤 대단한 결과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수학의 최고 과목 중에 하나를 지금 듣고 계신 거고요. 자, 이 가우스에 대해서 한두 가지 보면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지폐 사진은 가우스가 독일 수학자인데요. 독일인인 독일 마르크, 지금은 이제 유로 통합이 되면서 없어졌지만 예전 마르크 10마르크 화폐 인물이 바로 가우스입니다. 앞에 본 그림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가운데 잘 보면 곡선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바로 이 곡선입니다. 바로 정규분포 곡선이죠. 이런 정규분포 곡선, 그리고 정수론의 많은 다양한 업적을 남긴 가우스입니다. 자, 그럼 가우스가 오늘 할 수업하고 무슨 관계냐? 그리스 때부터 1700년대 말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눗셈 정리, 약수, 배수, 유클리드 호재법 등 기존의 정수론 접근 방법을 가우스 때 이뤄서 1800년대 초쯤에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했어요. 사실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에 의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인지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자, 먼저 나눗셈 정리가 정수를 분할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전체 집합을 쪼개는 건데 쪼개는 거에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건데요. 그냥 5인 경우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5인 경우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바구니가 5개로 나눠지는 건데요. 여기 0은 여기다 넣고 1은 두 번째 바구니, 2는 세 번째, 3은 네 번째, 4는 다섯 번째 바구니. 다시 5가 오면 5는 첫 번째, 6, 7, 8, 9, 다시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하고요. 자, 마이너스는 다시 뒤로 가는 겁니다. 0이 뒤로 가서 이렇게. 음수 역시도 다 배열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배열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정수들이 이 5개의 바구니 중에 반드시 하나에 들어가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2개 바구니 사이에 겹치는 정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분할인 거죠. 자, 이 5개의 바구니들은 이제 바로 어떻게 분할한 거냐면 그 나머지로 가져간 건데요. 5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5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바구니,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바구니, 2인 정수들의 바구니, 그리고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정수들의 바구니, 그리고 나머지 4인 바구니,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수에 분할을 줍니다. 자, 그리고 분할을 주면 동치관계를 주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어떻게 분할이 있을 경우에 동치관계를 주냐?
동치 관계가 될 걸 어떻게 하냐? 같은 그 분할 조각, 같은 분할 조각에 두 원소가 있으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같은 조각이 있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동치 관계는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 재기적,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 이 얘기는 이쪽 분할을 보면 자기 자신은 같은 조각에 들어있느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대칭성. 즉, x와 y가 관계가 있으면 y와 x가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 x, y가 같은 조각에 있으면 y, x도 당연히 같은 조각에 있고요. 세 번째, 추이성이죠. 추이성. x와 y가 관계가 있고 y와 z가 관계가 있으면 x와 z가 관계가 있을 건지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할이 있으면 동치 관계를 주고요. 반대로 동치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분할이 오는지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집합에서 한 원소를 골라요. 아무거나 하나. 공집합이 아니면 하나를 고르고 그 원소랑 관계 있는 모든 원소를 모아요. 그거를 하나의 조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을 보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점 A를 고르고 한 점 A와 관계 있는 걸 다 모아주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되면 끝이 그렇지 않으면 이 바깥에 뭔가 B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번엔 어떻게 해주냐? B와 관계가 있는 모든 원소를 모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조각으로 전체가 되면 그거로 끝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바깥에 뭔가 C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조각을 또 만들고 또 이걸로 끝이 아니면 또 그 바깥에서 D라는 원소를 찾아서 네 번째 조각, 또 E라는 원소를 찾아서 다섯 번째 조각, 여섯 번째 조각. 조각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나누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분할이 됩니다. 예. 당연히 모든 원소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르는 거니까 모든 원소를 다 덮을 수 있고 잘 생각해 보시면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지는 시간상 그리고 집합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방법은 아셔야 됩니다. 동치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분할을 얻냐면 한 원소를 고르고 그 원소와 관계 있는 걸 다 모아서 조각을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n을 5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할을 한 경우 자, 그러면 앞에서 앞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5개의 바구니로 분할을 했잖아요. 그죠? 전체를 이렇게 5개의 바구니로 분할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렇게 분할이 됐을 경우에 자, 10과 5는 관계가 있을까요? 예, 관계가 있는 거죠. 같은 바구니에 있으니까. 그리고 10과 6은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10이랑 5랑 관계가 있고. 마찬가지로 10과 7은 관계가 없는 거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바구니에 있는 거를 관계가 있다고 그러고 다른 바구니에 있으면 관계가 없다고 하고요. 자, 이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분할이 잘 이루어졌고 이것부터 우리는 관계를 얻어냈는데 이걸부터 어떤 우리 동치 관계를 얻은 거예요. 그죠? 동치 관계를 얻었는데 자, 한 가지 의문점은 이겁니다. 바로 두 수가 같은 바구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나머지가 0인 바구니에 있다. 나머지가 1인 바구니에 있다. 또는 나머지가 2인 바구니에 있다. 두 원소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표현이 달라지니까 하나의 표현을 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두 수를 5를 기준으로 5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이거겠죠. 같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걸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조금 다르게 나머지를 얘기하지 않고 이마저도 좀 나머지 얘기도 안 하고 더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합동의 정의입니다. 합동의 정의. 자, 여기 n 지금 그냥 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수의 차를 두 번째 수에서 첫 번째 수 뺀 거를 5로 나눠지는지 보겠다는 거죠. 나머지가 같으면 당연히 뺀 값이 5로 나눠질 테니까 두 수 B에서 A를 뺀 게 N, 이 경우는 5죠. 5로 나눠지면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서
정수 A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합니다. 예, 합동. 영어로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 모듈로라고 하는데요. 예, N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 여기서 나오는 법은 N으로 나눠서 합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눠서. 예, 영어로는 컨그런스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있겠습니다. 예, 기호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예, 저는 타이핑하기도 하고 예, 칠판 쓰는 것도 예, 너무 손가락이 아파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 여기 MOD를 쓰는 경우 많은데 그냥 간단히 괄호만 해서 나타나겠습니다. 모듈로의 MOD 첫 세 자를 따서 예, 하고 읽을 때는 예, A와 B는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합동.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B금을 거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나타내고요. 예. 자, 완전 잉여계라는 것을 예,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어떤 거냐면은 예, 말이 한자에 이 단어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라 조금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잉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머지들을 모은 겁니다. 예. 영어로는 레지듀라고 하는데 나머지들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머지들을 모은 거고요. 완전이란 말은 나머지들을 다 모았다는 거죠. 나머지들을. 예. 나머지를 다 모았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의미냐 그래서 각 조각의 대표들의 모임이라서 자, n이 5인 경우에는 예, 하나를 하자면은 그 5로 나눈 나머지들을 봐주면 됩니다. 예. 여기 앞으로 가볼까요? 예. 예. 요 5개의 바구니에서 대표를 그냥 하나씩만 고르면 되는 겁니다. 대표를.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예, 이 나머지를 갖고 하는 5로 나눈 나머지를 대표로 골라주는 거예요. 0, 1, 2, 3, 4를 이게 한 가지 선택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선택은 예, 이 색깔이 잘 보이겠네요. 예, 또 한 가지 선택은 절대값이 작게 해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대로 골라주고 3은 좀 크잖아요. 그죠? 3보다 절대값 더 작은 게 있죠. 2, 마이너스 2. 4보다도 더 절대값 작은 게 있죠. 마이너스 1이 있죠. 예, 이렇게 골라주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잉여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든 다 괜찮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 0, 1, 2, 3, 4도 좋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것도 완전 잉여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잉여계라고 하는 건 조각들의 하나씩 대표들을 다 모아주면 되는데 조각에 들어있는 어떤 거든지 다 상관없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은 무한히 많이 있어요. 완전 잉여계는 무한히 많은 애들이 가능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합동의 기본 성질을 볼 텐데요. 예.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건데, 예. 자, 첫 번째 걸 보죠. 예. A와 A는 합동이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합동은 나눗셈 정리로부터 나오는 분할에서 오는 동치관계라 그 동치관계의 성질 세 가지 당연히 만족합니다. 동치관계 세 가지 성질이 뭐였냐면 죄기.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기는 자기 자신하고 합동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동치관계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대칭입니다. A와 B가 합동이면 B가 또 A랑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성인데 당연한 거고요. 세 번째가 뭐였죠? 추이성이었죠. A와 B가 합동이고 B와 C가 합동이면 A와 C가 합동이 되는 거죠. 추이성. 세 가지는 당연한 겁니다. 예, 물론 여기서 N은 다 고정입니다. 예. 법 N은 고정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어떤 동치관계들이 다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 합동이 왜 정말 유용하고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인지 바로 4번 때문입니다. 보시면 A와 B가 합동이고 C와 D가 합동이면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더해도 되고 똑같이 곱해도 됩니다. 그죠? 여기 밑에다 써보면 예. A와 B가 합동이고 C와 D가 같은 N에 대해서 합동이면 양변을 더해도 되고 곱해도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여러분은 벌써 이런 거를 훨씬 전부터 비슷한 걸 배웠죠. 그죠? 이런 게 바로 뭐의 성질이냐면 바로 등식의 성질입니다. 등식의 성질.
그죠? 등식의 성질. 이 여러분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보자면, 자, 몇 가지 당연한 것들인데 앞에서 배운 거에, 자, A와 B가 같으면 당연히 합동이 되죠. 맞나요? 왜냐면, 예, A 빼기 B가 N으로 나눠지니까요. 그러니까 A와 B가 같으면 A 빼기 B가 0이 되니까 당연히 N에 합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C와 C는 합동은 당연한 거니까 A와 B가 합동이면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는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당연히 합동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끼리 곱해도 되니까 거듭 제곱을 해도 여전히 합동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저 생각해보니까 증명을 좀 빼먹었는데, 자, 자, 간단히 할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증명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다른 부분은 다 하지 않고요. 자, 4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쉬운 거를 할까요? 어려운 걸 할까요? 자, 쉬운 걸 제가 하고, 어려운 거는 여러분에게 숙제로, 오랜만에 여러분 동영상 한번 멈추고, 두 번째 거, 요거 여러분이 해보시고, 저는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4번의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합동이라는 건 우리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의미가 뭐냐면, 자, A와 B가 합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의미가 뭐냐면, B-A를 뭐가 나눈다는 거죠? N이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의 뜻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D-C를 N이 나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거는 이건데,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D가 N으로 합동이다. 이걸 보이고 싶었는데요. 마찬가지 이걸 또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뭘 보이면 되냐면 N이 B 더하기 D 빼기 A 더하기 C를 나눈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로부터 가고 싶은 데를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 어떻게 되나요? 쉽지 않죠, 그죠? 맞습니다. B-A도 나누고 D-C도 나누면 두 개를 더한 것도 나누죠. 따라서 이거는 좀 정리해 보시면 B 더하기 D-A 더하기 C가 되니까 요 겹치네요, 그죠? 요 얘기는 필요 없고 이제 따라서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D와 합동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자, 요거 두 번째 곱도 합동이 된다는 거 보인 거는 조금 더 생각하시고 조금 트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고 하면 자, 한번 예제를 보죠. 왜 합동이 좋은지를 이제부터 계속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자, 다음과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41이 2의 20제곱 마이너스 2를 나눈다. 그죠? 합동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는데 2의 20제곱을 하고 거기 빼기 2를 하면 41로 나눠진다. 이거를 보이고자 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일단 2의 20제곱을 해야지 하면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괴롭죠. 2의 20제곱은 괴롭습니다. 자, 이걸 그래서 의미를 합동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이거의 의미는 이걸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합동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 두 수를 뺀 게 41로 나눠진다는 거는 법 41로 2의 20제곱하고 1이 합동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표인 겁니다. 2의 20제곱이 41과 41로 법 41로 합동이다. 이걸 목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자, 다음 같이 하시면 됩니다. 2의 20제곱까지는 가야 되는데 자, 2의 제곱은 당연히 4죠. 4랑 합동이고요. 그리고 2의 4제곱은 4의 제곱이니까 물론 등호도 되고요. 합동도 되는 거죠. 16과 합동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2의 5제곱은
16 곱하기 2니까 32죠. 32인데 여기서 32라고 안 쓰고 이걸 마이너스 9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32 더하기 9가 41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다음에 2의 5의 10제곱은 제곱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9의 제곱. 자, 마이너스 9의 제곱은 81이죠. 81이고요. 자, 얘는 뭐랑 합동일까요? 81은.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1과 합동입니다. 따라서 2의 5의 제곱이 10제곱이었으니까 20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을 이건 2의 10제곱이었죠. 제곱하면 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서로 합동이니까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2의 20, 이 의미가 뭐냐? 2의 20제곱이 1과 합동이라는 의미는 2의 20제곱 빼기 1이 41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등식처럼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몇 개 더 보도록 하죠. 자,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1부터 쭉 곱해가지고 n까지 곱한 정수죠. 자,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에서 n 팩토리얼까지, 100 팩토리얼까지를 1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자, 이거를 다 계산하는 건 굉장히 괴롭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100 팩토리얼은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게 아니고 1부터 100까지 곱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로 하려면 어렵죠. 자, 그런데 12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4 팩토리얼을 보시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인데 3 곱하기 4가 12니까 이걸 12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0과 합동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4 이후에 5 팩토리얼은 4 팩토리얼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4 팩토리얼은 뭐랑 합동이었냐면 여기가 0이었죠. 0과 합동이니까 곱하기 5를 하는 건 0 곱하기 5랑 합동이 되는 거죠. 앞에 성질에 의해서 똑같은 5를 곱해도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0에다 5를 곱해봐야 0이니까 5 팩토리얼도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6 팩토리얼은 5 팩토리얼 또는 4 팩토리얼 곱하기라고 생각해요. 4 팩토리얼에 5랑 6을 곱한 거고 이거는 그러면 0에다가 5랑 6을 곱한 거니까 어차피 0에 무엇을 곱하든지 간에 결국 0이죠. 이렇게 쭉 되니까 4 팩토리얼 이후부터는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정리해보면 자, 1 팩토리얼은 당연히 1과 합동이겠죠. 12로 2 팩토리얼은 2랑 합동이고요. 3 팩토리얼은 6과 합동이고요. 4 팩토리얼은 0과 합동이고 5 팩토리얼 그 다음 것도 계속 다 0과 합동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건데요. 좌변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한 건데 결국 이거는 우변을 다 더한 거랑 똑같이 합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변과 우를 마치 등식처럼 똑같이 더해버리면 1 팩토리얼부터 2 팩토리얼 쭉 해서 100 팩토리얼까지 다 더한 거는 우변을 다 더한 거 같은데 우변은 어차피 처음 3개를 빼고 다 0이니까 이건 1 더하기 2 더하기 6까지만 더하면 되고 이 값은 결국 9죠. 따라서 1부터 100, 1 팩토리얼부터 100 팩토리얼까지는 모두 더한 값을 12로 나눈 나머지는 9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9랑 합동이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그 안에 될 수 있는 건 9밖에 없으니까. 고요. 다음 예제는 여러분한테 한번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 1 팩토리얼부터 100 팩토리얼까지의 끝 두 자리는 뭐냐? 끝에 오는 쭉 이걸 정리했을 때 끝에 오는 두 자리가 세이지는 물론 안 쓰고 해야 됩니다. 세이지 쓰면 그냥 또 확인되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 손을 풀고 나서 세이지를 확인하는 것도 아마 재밌을 것 같아 하지만은 이거는 손을 일단 푸셔야 됩니다. 그죠? 끝 두 자리는 무엇인지 이걸 구하냐 안 구하냐가 아니고 구하시기는 하는데 합동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합동으로 봤을 때는 법 몇에 대한 걸 봐야 되는 건지 법 n이 얼마인지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가우스의 그럼 유대함이 뭐냐? 가우스가 바로 이 합동을 고안을 했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정수들의 나머지에 대한 문제를 합동이라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등식처럼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등식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합동식 x 더하기 3이 5랑 합동인 법 7에 대해서 이런 합동식을 풀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푸냐? 양쪽에 합동식을 마치 등식처럼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뭐를 더하냐면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겁니다. 등식 푸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성립하죠. 그리고 자, x 더하기 3 더하기 3은 지금 정수에서 하는 거니까 3 더하기 마이너스 3을 먼저 더하고 나서 더해도 되고 5 더하기 마이너스 3은 2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건 x 더하기 0이 되죠. 예. 그리고 x 더하기 0은 결국 x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동식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질문은 그럼 1차 방정식, 여기서 합동식이라고 합니다. 1차 합동식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1차 합동식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일단 5를 넘겨주는 거는 등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까 이 위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면 5가 결국 넘어가서 이렇게까지는 옵니다. 예. 자, 이렇게까지 오는데, 자, 여기서 3을 나눠야 되는데, 예. 전에 보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x는 3 나누면 되겠네. 예.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죠? 예. 왜냐면 3분의 1은 정수가 아니니까 예, 이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 예. 안 되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현상들 때문에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합동은 등식처럼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고 재밌는 많은 걸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뭔지를 여러분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보게 됨에 따라서 어떤 이 정수론과 나중에 선형대수, 대수학으로 가를 때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어떤 그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예. 굉장히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예. 잘 유사성 그리고 차이점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 부분을 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실제로 안 그렇지만 이상한 걸 쓰면 안 되니까 a 곱하기 b랑 a 곱하기 c가 같아요. 그리고 a가 0이 아니야. 그죠? 지금 실수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b랑 c가 같죠. 이건 등식에서 있었던 일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합동식, 자, 4 곱하기 3, 4 곱하기 6을 보시면 합동이 됩니다. 그죠? 12에 대해서. 왜냐하면 24에서 12를 빼니까, 그죠? 하지만 3하고 6은 빼면 3밖에 안 되니까 12에 대해서 합동이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 자, 또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을 보자면 4 곱하기 3은 0입니다. 그죠? 12에 대해서 12가 되니까 법 12에 대해서 0과 합동이 되는데 각각은 0이 아니죠. 그죠? 둘 다 0이 아닙니다. 즉, 둘 다 0과 합동이 아닌 걸 곱했더니 0과 합동이 되는 거예요. 등식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그 곱은 절대 0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0과 합동이 아닌 두 개를 곱했는데 0과 합동이 되는 거예요. 등식하고 다르죠. 그죠? 예, 등식하고 많이 유사한데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로 묶을 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선형대수를 봤으면 비슷한 현상을 봤을 겁니다. 그죠? 두 행렬이 영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영행렬이 되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선형대수에서 행렬에서 보통 봤던 건데 이런 게 합동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럼 지울 수 있냐? 중요한 정리를 한번 봐야겠죠. 자, 예. 아까는 못 지웠었는데 언제 지울 수 있냐? 이 앞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수랑 법 n의 n이 서로 소이면 그때는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약분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서로 소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증명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을. 자, 합동의 의미는 뭐였죠? 합동 이 가정을 합동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죠. n이 CB 빼기 CA를 나눈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 C와 N은 서로서라는 거죠. 보여야 될 건 뭡니까? A와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건데 이 의미는 N이 B-A를 나눈다는 거죠. 자, 우리 위의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아래에 도착 지점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잘 관찰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 C로 묶어요. 자, 왜 묶었을까요? 자, 묶어 보니까 N은 두 수의 곱을 나누죠. C와 B-A의 곱을 나누고요. 그리고 C와 N은 서로 소예요. 자, 이게 이런 상황이 어디서 나오죠? 어떤 정수가 두 수의 곱을 나누는데 그 중 하나랑 서로 소예요. 그럼 바로 뭐가 쓸 수 있죠? 예, 유클리드 호재법이 아니고요. 예, 보조정리죠. 보조정리에 의해서 두 수의 곱을 나누는데 하나랑 서로 그럼 나머지 하나 나누죠. 예, n이 b-a를 나눕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워야겠죠. 예. 이거를 쓸 수 있나? 예. 예. 자,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죠? 예, 제가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렸는데 이렇게 해서 증명은 됐고요. 자, 이 결과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의미가 뭔지. 그죠? 이게 이 정리가 있는데 이렇게 증명하다 이것도 아셔야 되지만은 이 정리가 왜 중요하냐? 등식하고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등식으로. CA랑 CB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등식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음은 넘어가냐면 C가 뭐만 아니면 됐죠? 0만 아니면 A와 B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합동식이 되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죠? 자, 처음 부분은 같지만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여기서 뭐로 바뀝니까? 그죠? 서로 소면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죠. 비교를 하셔야 되나? 등식하고. 그죠? 된다는 거고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CA와 CB가 N으로 합동이 딱 이 조건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까 증명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N이 C에 B-A를 나누고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자, 거기서 이제 지우고 싶으실 텐데요. 자, 여기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자, 최대 공약수를 생각합니다. 뭐와 뭐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하면 C와 N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하면 그러면 똑같이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나눌 수 있고 중요한 점은 얘네 둘이 분수가 아닙니다. 그죠? 정수예요. 최대 공약수를 나눴으니까. 그리고 나면 D분의 C랑 D분의 N은 최대 공약수 나눴으니까는 이제는 서로 소가 됩니다. 그죠? 이므로 이제는 다시 뭘 쓸 수 있어요? 유클리드 보조정리 쓸 수 있죠. 그래서 D분의 N이 B-A를 나누게 됩니다. 그죠? 자, 이 의미가 이제 뭡니까? 다시 합동을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A와 B는 뭐에 대해서 합동이 되나 이제? N 나누기 D에 대해서 합동이 되는 겁니다. 단 여기서 D는 바로 뭐냐면 C와 N의 최대 공약수인 거죠. 자,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고요.
합동은 여기가 작을수록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예. 여기가 작을수록 사실 좋지 않은 결과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최선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최선인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예,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표시해 줄까요? 예. 예. 보시면 그냥 C를 일반적인 나누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 나눌 수 없고 그 최대 공약수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 몇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볼 거리들 합동에 대한 간단한 것들인데요. 우리가 앞에 봤던 합동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의를 새로 익숙해지려면 이런 간단한 증명도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몇 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뭐 해보도록 하고 이런 거 예, 제곱이 합동이면 각각이 원래 합동이 되는지 근데 요번은 여러분들 한번 예, 등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어떤 힌트가 보일 거라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 어떤 굉장히 큰 수를 7로 나눈 나머지 이런 거 어떤 수를 나눈 나머지를 합동을 이용하면 훨씬 계산이 쉬워졌죠. 예. 그 마지막 질문 같은 거 어떤 완전 이응역을 고른 다음에 거기에 서로 소인 수를 n과 서로 소인 수를 곱해주면 그 곱한 애들도 다시 한번 완전 이응역이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얘기로 가겠습니다.